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스노볼 PLC가 만드는 유튜브 스노볼 온 더 무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스노볼러 잭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1인 1스마트 기기로 보급되는 디벗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벗은 디지털 버치인데요. 올해 현재 모든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만드는 계기를 살펴보고요. 각 기기에 대한 스노볼러의 생각과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회장님을 모시고 영상의 제작 의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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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중학교 1학년이랑 특성화고의 그 BYOD 정책인 디벗이 보급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이게 워낙 낯선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디벗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학생들이 단순히 이 기기를 활용해서 정보를 검색한다던가 아니면 실시간 상호작용을 하는 응답을 한다던가 하는 정도에 머물면은 안 되고요. 기존에는 어떤 학생들이 학습해야 되는 컨텐츠를 교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기기를 통해서 그 컨텐츠와 직접 만나게, 그래서 어떤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이 학생들의 배움을 가장 유의미하게 할 것인가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교사의 역할이 바뀐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또 수업 이외에도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 기기를 사용하는 순간에 겪게 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관리상의 문제점들, 이런 여러 가지로 굉장히 혼란이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신 우리 스노우볼 선생님들의 이런 생생한 후기와 팁들이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윈도우의 이은주 스노볼러.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iOS에서도 역시 같은 동일한 의견을 주실 예정이고요. iOS의 이경민 스노볼러. 네, 안녕하세요. 이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장성욱 스노볼러. 안녕하십니까. 장성욱입니다. 안드로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안드로이드의 김레나 스노볼러. 네, 안녕하세요. 김레나라고 합니다. 네, 크롬북의 재영강 스노볼러. 안녕하세요. 재영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롬북의 김송희 스노볼러. 네, 안녕하세요. 김송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적은 관계로 웨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같이 함께 하진 못하셨지만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잠시만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기기에 대해서 특성과 사용 사례,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유의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이 제작에 참여하신 스노볼러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임을 밝힙니다. 이제 기기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의 이은주 스노볼러. 네, 우선 윈도우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친숙하게 느끼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디벅 기기를 받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별도의 학생 교육이나 교사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즈는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언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네트워크 없이 그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글이나 혹은 카카오톡 PC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서피스 고라는 기기는 키보드를 붙였을 때는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고 키보드를 떼면 펜과 함께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화면에는 손터치 기능이 가능한데 마우스 없이 터치하거나 또는 손가락 2개로 화면의 어떠한 창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이 모든 창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각종 오피스 도구나 뭐 원노트, 팀즈 같은 이런 플랫폼도 굉장히 잘 호환이 되고 또 펜과
이런 마이크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별도의 설치나 어떤 별도의 장비 없이 녹음, 녹화 같은 것이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가능합니다. 또한 카메라는 전면과 후면이 모두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어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방과 후의 사용량을 제어하시고 싶으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포커스팡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은주 스노볼러께서 iOS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iOS는 윈도우즈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이제 처음에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iOS를 선호하는 이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영상 같은 것을 작업하는 것이 이제 사회 분야에서도 iOS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아까 윈도우즈랑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각종 AR, VR 같은 이런 앱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조금 퀄리티 높거나 보안성이 높은 앱들도 있고, 또한 이 iOS만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교실 앱, 그 다음에 스쿨워크라는 앱들의 강력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에서 iOS의 앱인 넘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런 기기들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MDM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도 조금 따르는 것은 맞지만, 이 중앙에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앱을 무선으로 바로 클릭 하나로 앱을 전체를 설치해 준다거나 혹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에서 이렇게 컨트롤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또 큰 장점으로 이제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중앙에서 앱을 구매해서 배포할 때 교육용으로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iOS의 가장 큰 장점인 파일을 서로 이렇게 에어드랍이라는 기능으로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학생들에게 너무 친숙한 기능이어서 수업 시간에 이것들을 교사 몰래 아무리 그렇게 뭐 교실 앱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서로 주고받는 등의 약간의 문제는 또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다음 장도 iOS인데요. 그리고 이제 보안은 높고 이런 앱들의 기능이 강력한 반면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느끼고 계신 것처럼 iOS 앱만의 약간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교사가 동일한 iOS에서 작업을 해서 학생용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윈도우즈를 쓰면서 iOS로 수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호환성에서 어려운 측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교사용 기기와 학생용 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OS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안드로이드의 장성욱 스노볼러. 네, 안녕하십니까. 안드로이드 기기별 특성을 맡은 장성욱이라고 합니다. 쓰다 보니까 제가 일본의 내용이 약간 안드로이드를 좀 이렇게 폄하하는 내용으로 쓰였는데, 일본의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기기별 특성이 아니라 기기 사용상의 제한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고요. 어쨌든 일본에 나와 있는 MDM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관장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 안드로이드와 iOS가 대부분 이 플레이스토어가 굉장히 이제 확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어플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과학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이 펜을 보유한 단말기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갤럭시 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펜 사용이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까 페이퍼리스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또 수학과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 학교 사용하고 있는 이 그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 12.1인치 정도 되는 굉장히 화면이 큰 정도의 그 단말기다 보니까 다소 무겁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스킨이 약간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그래서 키보드까지 꽂으면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뭐 대처법으로는 뭐 얇은 스킨을 구입할 예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도기라서 이런 좀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디벗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에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BYOD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학교의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안드로이드도 똑같이 구글에서 만든 OS다 보니까 구글 클래스룸에서 연동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크롬의 김송희 스노볼러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롬북을 그냥 한 줄로 간편하게 요약하자면 그냥 교육용 기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배부한 크롬북의 경우에는 학교 구글 아이디,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구축한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이디 혹은 서울시 교육청 아이디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기를 혹시나 분실을 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 도난을 당하더라도 그 아이디가 없다면 로그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크롬북의 특징인데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구글 설문지를 시험지로 변환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객관식, 서술형, 단답형, 장문형 답 등등을 이제 구글 설문지를 평가로 변환하여서 좀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경우에 학생이 이 구글 설문지를 오픈하는 순간 검색이라던가 복사, 붙여넣기 등등이 전부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다양한 형식의 평가를 종이가 아니라 이러한 기기를 활용하여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4번은 좀 같이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맨 처음에 크롬북을 딱 열었을 때는 앱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학교에서 허용하는 앱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앱이 다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이것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이를 확인하고 깔아주는 형태의 관리가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유해 웹사이트 또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웹툰이라던가 혹은 성인 사이트 등등을 사전에 차단해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펜이 별도로 오는데요. 이 펜을 활용해서 젠보드라던가 카미 등등의 학습지를 비단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기로 쓰는 형태의 수업도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저는 다른 기기에 비해서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이 키보드가 같이 붙어 있다는 점이 좀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단점 또한 있는데요. 이제 크롬북의 경우에는 크롬이라는 별도의 운영 체제를 통해서 구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윈도우라던가 맥에서 설치가 가능했던 앱들이 크롬에서는 설치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정 교과의 경우에 그 수업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크롬북에는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서 별도의 컴퓨터실을 따로 구축하는 등 이러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펜이 삽입형이 아니라 별도의 펜으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 등등이 단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각 기기별로 디벗을 사용하신 사례와 상황별 대처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이은주 스노볼러.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단 윈도우즈를 사용했을 때 가장 이제 좋았던 점은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설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교실 수업에서 문제 없이 그 수업을 지속해서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단 그것이 가장 큰 점이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평소에 사용하던 것들이 나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확대, 축소 기능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학생들이 나와서 화면을 공유하고 발표하거나 혹은 교사가 설명할 때도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아까 카톡 같은 프로그램이 깔린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서피스에 함께 나오는 교육청에서 배포하는 키보드는
C타입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즈의 충전기는 별도의 충전기를 쓰고 있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기 충전을 별도로 하고 또 키보드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뭐 일주일 이상 쓰면 꼭 C타입으로 별도 충전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그런 점을 대비해서 교실에 5구짜리 콘센트를 한 2~3개 정도 주고 거기에 C타입 충전기를 5개 정도 학생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교실마다 배치를 하였습니다. 네, 기기 이상입니다. 충전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iOS의 이경민 스노볼러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iOS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화면 공유를 잠시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같이 네. 보면서 들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거 네, 좋습니다. 끝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넘버스라고 하는 어플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이렇게 누적한 그런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둠 활동을 할 때 만약에 이 똑같은 넘버스 어플을 활용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원 개별 학습지 예시를 제가 페이퍼리스의 형태로 이렇게 쭉 모아둔 거고요. 보시면은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단원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쭉 보여주고, 특히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단어장이라고 하는 학급 단어장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그냥 단어하고 그림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아이들이 학급별로 다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단어장입니다. 요거를 하실 때 한 가지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칸을 이제 1번, 2번, 3번 칸을 개별적의 칸으로 만들어서 잠금 처리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같이 한 공간에 들어와서 남의 것을 건드릴 이유가 굉장히 적어지고, 이런 거를 할 때도 기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을 꺼내가지고 이제 같이 스플릿 뷰로서 사전에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뜻을 펜슬로도 적어보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글에 있는 이제 이런 사이트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math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죠. math, clip art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쭉 끌어다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바로 붙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 공간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iOS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한 시트 안에 28명 내지 뭐 30명 넘는 아이들을 한 시트 안에 가지고 오게 되면은 서로 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똑같은 시트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모둠 1, 모둠 2, 모둠 3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 한 시트, 한 공간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모둠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타인의 것을 건드릴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고, 또 다른 모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둠이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제 서로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학습 경영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iOS를 활용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의 그 학급 앨범 같은 거를 만들어서 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점이 이제 iOS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OS 역시 실제 수업 사례를 자료를 보니까요,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안드로이드의 김레나 스노볼러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드로이드의 경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약간 확장 버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애들이 이미 좀 활용하는 데 능숙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화면 분할을 해서 사용하는 기능도 이미 되게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탭이다 보니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 자료를 이제 업로드해 놓은 경우에 듣기 파일을 켜놓고 이제 옆에서 대본을 받아쓰기를 한다거나 하는 활동을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이미 활용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는 갤럭시 탭을 사용해서 이제 디벗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이
또 이제 삼성 노트북이다 보니 초기에 삼성 플로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교사도 똑같은 디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면 공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자칠판을 보여주면서 어떤 앱을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초기 교육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이어폰을 꼽는 곳이 없어서 따로 이제 충전기를 꼽는 그 C타입에 이제 꼽아야지 이제 이어폰을 사용이 가능한데 그 경우에 아이들이 그 C타입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이제 다른 뭐 듣기 활동을 개별적으로 한다거나 스피킹 수업을 한다거나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키보드가 이제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같은 기기이다 보니 이거를 같은 공간에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활용 초반에는 이거를 각자 집에서 아이들이 각자 연결을 해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담임과 교과교사의 집요함이 좀 필요하고 그게 연결돼 있지 않은 경우에 수업의 활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키보드도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키보드의 경우는 이제 디벗의 경우는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충전을 해올 것을 교육하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충전을 해오는데 키보드를 충전을 못 해오는 경우에는 조금의 불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펜을 기반으로 하는 탭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펜을 활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키보드를 베이스로 하는 기기들보다 좀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아이들에게 배부된 펜의 경우에도 조금 불량인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펜촉을 사용해서 갈아주는 등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충전 그리고 키보드 마지막 펜까지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크롬북의 재영강 스노볼러도 만나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크롬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은 구글 클래스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기기와 달리 키보드가 붙어 있는 노트북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연결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어폰 단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동그란 단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그런, 하여튼 좀 단순하다는 거. 그리고 한 번 충전을 하면 한 8시간 정도 가요. 그래서 충전도 이제 한 번 하면 조금 오래 간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다만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사실, 굳이 또 이거를 사용할 좀 의미가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롬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앱을 깔아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시는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 제일 최적의 도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활용을 해보니까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뭐 링크만 주면 애들이 그냥 크롬 브라우저에 모든 것을 다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비밀번호 같은 거 웹사이트를 이렇게 전환을 할 때 뭐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미 이제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이 로그인하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수업 시간에 막 4-5개 이렇게 막 사용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애들이 사용하냐, 중학교 1학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은 클릭만 하면 바로 자기 이름으로 다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장점인 것 같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앱 같은 걸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깔기가 어렵고, 이제 물론 깔 수 있는 앱들도 있는데 이제 다양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과라든지 뭐 음악과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앱들을 깔아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카메라가 앞에만 있기 때문에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뭔가 활동을 할 때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단점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저희 학교만 해도 한 100대의 태블릿이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학과나 이런 음악과에서 특별하게 그냥 한 30대씩 가지고 계신다면은 뭐 크롬북을 활용하시는 것도, 애들한테 한 1일1기를 줄 때는 크롬북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기를 안 갖고 온 경우, 학생들한테 그런 경우에 사실
다른 기기는 좀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로그인을 애들이 또 그 기기마다 해야 되고 이런데, 근데 이거는 이제 교사용을 빌려주거나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게스트로 로그인을 하면 예, 아이들이 또 쉽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 기기별로 실제 사용 사례를 들어봄으로써 아까의 특성 이외에도 정보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들 외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디벗을 사용 중이시거나 아니면 사용 예정인 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경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느 분 계실까요? 저는 네. 저희가 이야기할 때 좀 공통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부분들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떤 운영체제냐가 아니라 어떤 태블릿류냐, 노트북류냐, 이런 것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언급은 저희가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화면 분할이 가능한가 여부를 저희가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어폰 꽂는 아까 단자가 일반적인 이어폰 이렇게 원형으로 된 코드가 꽂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정도만 먼저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일단 윈도우즈와 iOS는 화면 분할이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창을 열거나 한 화면을 분할해서 보는 것이 가능하고요. 둘 다 이어폰 꽂는 칸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혹시 또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추가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저는 디봇 운영에 관한 것도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실제 도입한 이후에 저희가 느꼈던 어려움은 이 기계가 이 기능이 안 돼, 혹은 이것이 부족해라기보다는 정말 원초적인 것들이었어요. 학생들이 충전을 안 해온다.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 파손됐을 때 어떡하나,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파우치를 별도로 사줘야 되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김석희 스노볼러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디버 운영이나 파손 시에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이요.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디벗이 들어왔을 때 교사들에게 오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충전 안 해올 때 파손에 대한 것은 모두 학생에게 가장 큰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초반부터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그 불이익을 학생이 그대로 받도록 이제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아이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휴대폰 충전 안 해서 안 가져온 날 없지 않느냐? 너의 휴대폰과 동일하다. 네가 휴대폰을 그 정도로 매일 충전해서 가져올 수 있다면 이 기기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안 가져온 학생들은 당일 아침에 그날 든 시간표에 선생님들을 모두 찾아가서 내가 이 기기를 가져오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수업에서 별도로 대체를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직접 가서 찾아뵙고 상황을 말씀드려서 필요한 경우는 교과 선생님이 평가나 등등이 필요할 때 여분기기가 필요하다면 교과 선생님이 조금 준비해 가실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작업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분실이나 파손도 즉시 그냥 AS 센터 번호로 연결 직접 하도록 합니다. 교사에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그쪽과 통화해서 네가 해결하는 것이다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어, 김석희 스노볼러 저도- 더 의견 좋습니다. 네. 네. 저희 학교도 비슷하게 사실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거를 1인 1기기를 이제 실시한 지 2년 정도 됐었는데, 실시하고 나서야 이러한 대두되는 문제들을 좀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걸 미리 조금 인지하고 있는다면은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핸드폰 충전하고 학교에 안 가져간다는 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충전하는데, 크롬북의 경우에 의외로 학생들이 충전을 해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학급에 충전함을 배치할까 말까에 대해서도 교내에서 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학생들의 몫으로 넘겨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사실 그 멀티 콘센트 종처도 아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 교육 없이 시작을 했고 지금 보강을 하고 있지만 디버 초기에 이렇게 충전에 대한 학생 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관리 면에 있어서 이제 학교가 손이 초반에 갔던 것은 의외로 라벨링 같은 단순한 업무였어요. 그래서 기기 초기 세팅보다도 학생들이 이제 기기가 왔을 때 하나하나 다 라벨을 인쇄해서 붙이고 또 이러한 세팅하는 것들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사전에 그것에 대한 대비라던가 이러한 라벨링 기기 중에서도 자동 커팅이 되는 기계를 구비한다든지 이러한 대비를 학교 차원에서 조금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 과도기라 많은 선생님들이 디벗을 수업 시간에 정말 45분간 온전히 사용하시는 부분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되고 이런 약간 책임감이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분실을 해서 학교에 안 가지고 오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로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디지털 교과서가 조금 더 정례화되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교과에서 사용이 이제 잦아지면 아마도 학생도 이게 디봇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에 파손 및 분실 및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이제 앞으로 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이거 일단 디봇이 분출을 했을 때는 이제 교사가 관리할 수 없으니 학부모님과 학생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께 어떤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 나도 쓰고 너도 쓸 거니까 이거는 필수 준비물이야 라고 지정하는 그런 단계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합의된 상황에서 이 교과 저 교과에서 조금씩 사용한다면은 아이들도 분명 내가 이거를 꼭 충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아예 벗어나서 이거는 당연히 충전해가야지라는 인식을 조금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교과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학교가 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인식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여전히 이제 중학교 1학년은 잘 모르겠지만 2학년하고 3학년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학기 초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 연수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여러 교과에서 하는 그런 어떤 사용 사례들을 정말 교환학습 공동체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추가적으로, 네, 회장님. 이경민 선생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지 사전교육이나 라벨링이나 이런 기초 단계는 모든 기기에 다 똑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 교직원에 대한 연수나 그다음에 해당 학년, 사용하는 학년에 대한 연수가 꼭 학기 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기기별로 그 기기를 선택하면 업체에서 와서 교육이 다 가능한가요? 모든 업체가 지금 이제 크롬북은 저는 다 연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기기들은 어때요? 일단 윈도우즈나 iOS도 각 그 회사마다 그 회사 기기를 사용하는 교사단처럼 조금 이제 선도적인 교사들의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서 일단 교육청에서도 인력풀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교육청에 연락해서 강사를 매칭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어렵다면 해당 이제 기기를 배포했던 리셀러 통해서 문의를 해도 또 연결이 가능해요. 또는 카톡방으로 MI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교사단이고, 그다음에 애플 사용 교사단이 또 있어서, 네, 그쪽에 이제 카톡에 들어가셔서 문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사전 연수부터 시작해서 AS 신청이라든지 학교 차원에서의 여러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점들을 좀 논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인 의견과 기타 의견들 너무 중요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 지금 더 여쭤봐도 좋습니다. 될까요? 네. 좋습니다. 수업 중 학생 모니터링이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앱을 켜주거나 혹은 제한하거나
이런 기능들 혹은 학생의 화면을 중앙 화면에 띄우거나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앱을 어떤 곳에서 사용하는지 혹은 별도로 결제해야 되는 운영체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 너무 네네. 좋습니다. 네. 윈도우즈는 포커스팡이라는 그 무료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이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포커스팡은 이제 처음 생긴 것이어서 그렇게 안정화되었을지는 확신할 수는 없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가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 동의를 한 학생에 한해서만 이것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 개인정보 동의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iOS는 교실 앱 안에서 자동으로 학생에게 실시간으로 바로 프로그램을 켜주거나 혹은 학생의 모니터를 이제 다 모니터링 하거나 또는 학생 화면을 띄워주거나 혹은 특정 앱을 켜고 그 앱에만 머무르게 잠가주는 기능들도 아주 편안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iOS의 가장 큰 장점이 아마 인클래스에서의 학생들의 기기 통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안드로이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MDM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앱을 저희 학교만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교사에게 다 오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보부장 하나 혼자서 MDM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MDM을 다루는 잠깐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해주시는 지원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뭐 깔아달라, 지워달라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앱이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도 그 마켓에 접근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일단 아이들한테 마켓을 가지 못하게끔 전부 막아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작 앱을 사용할 때 업데이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약간 스탑이 되고 돌아와서 관리하는 분에게 그거 업데이트를 위해서 잠깐 앱 좀 풀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네요. 안드로이드에는. 지금 MDM 관련해서 윈도우즈의 MDM은 아주 기초적인 걸로 말 그대로 기기 정보랑 기기 매칭만 해서 관리하는 수준인 걸로 현재 알고 있고 iOS MDM은 지금 안드로이드 MDM과 동일하게 앱 접근 권한이나 그 스토어 관련 권한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 개념인데 그건 정보부에서 주기적으로 사실은 앱이 업데이트 될 때 중앙에서 눌러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교사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닌 개념이라서 네, 그거는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를 선택하시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튜터님이 안내를 하실 때, 이 MDM의 관리자 권한은 이제 공유가 될 경우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저희가 안내를 받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걸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게, 저희도 초반에는 사실 다 제한을 걸어놓고 스토어를 다 막아놨었어요. 처음에 이걸 풀고서는 이제 아이들의 기기가 처음에 이제 좀 학기 중간에 갑자기 배부가 되면서 이제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앱을 애들이 너무 통제를 못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다 닫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업데이트가 안 된다든지 뭐가 깔리지가 않는다든지 구버전으로 깔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수업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그걸 아예 개방을 해 놓으셔가지고 사실 지금 저희 학교는 플레이스토어가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그 디지털 튜터 선생님이 이제 7월 말까지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매일 오셔서 그거를 점검을 하셨거든요. 아이들이 혹시 집에서 이상한 어플을 깔지는 않았는지 그걸 지속적으로 보셨는데 그걸 처음에 이제 어쨌든 통제를 했었고 아이들의 교육을 한 후에 그거를 오픈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뭐 어플을 새로 깐 기록이 남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아직도 사실 MDM이 열려 있기는 하거든요. 그 플레이스토어 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실 업데이트나 뭐 그 순간에 필요한 어플을 까는 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는 열어놨는데 그 안내를 해주실 때 사실 그 관리자 권한을 선생님들도 로그인을 해서 접근을 하실 수는 있다라고까지 안내를 받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이 대목에 질문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디버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에게 추가적인 어떤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학교 현장에 많잖아요. 근데 지금 레나쌤 그 디지털 튜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학교는 전부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맨 처음에 기기에 뭐 라벨링하는 작업부터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그런 전문 인력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모든 학교에?
배치가 되어 계시다가 이제 7월 말로 계약이 종료가 돼서 사실 그 앞부분에 이제 아이들 기기를 배부한다던가 라벨링을 한다던가 초반에는 사실 그 네네. 통제하는 작업을 해주셨고 사실 요청을 드리면 사실 수업에 들어와 주시기도 하셨어요. 약간 아,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한 아이들이 학기 문제가 동안, 생기면 네, 네 한 학기만 맞습니다. 지원해 이제는 안 주시는 오시고 네. 식이었나요? 네. 근데 이 튜터의 현황도 학교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튜터분이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중요한 4월하고 5월은 진짜 안 계셨고 6월하고 7월만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을 이제 풀로 오시는 거는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동안 밀린 것들을 다 해결을 하는데 사실 디버과 관련된 문제들은 월화수목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튜터의 배치 현황들도 좀 모니터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한시적으로 그냥 이제 진짜 배부할 때 이제 뭐 라벨링 해주고 이런 걸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적이지가 않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운이 너무 없게도 3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있다 가시고 또 그 다음에 이틀 있다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이틀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랑 다른 이제 저희 담당 선생님이랑 둘이서 그냥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도 뭐냐면 자기도 크롬북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분들도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부담을 엄청 느끼시면서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데 이게 인력을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배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각 지역교육청. 제가 그래서?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이 교육청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본청인지 음. 지역교육청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이제 교육청에서는 KT인지 약간 아, 학청 거기 직원. 수주를 줘서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네. 좀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근데 해당하는 저 기기에 대한 전문 교육을 해서 내려보내야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며칠 그런 분들이 정도 올 이제 거면. 교육을 받고 오시기는 하는데 전문적이신 당연히 전문적일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 크게 모르겠어요. 기대하기가 진짜 개인차가 있는 거죠, 완전. 네, 학교마다 운이 좋으면 정말 네네. 열심히 해주시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면서 교육청이 어쨌든 이런 점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디지털 네네. 튜터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좀 장기간 규칙적으로 레귤러리 이렇게 와 계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꼭 보완이 돼야 되겠네요. 또 있을까요? 다른 것들이?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 학교도 작년에 이제 튜터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건 학교 급에 따라서도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학교 급은 고등학교인데 저희도 초반에 도움 받았을 때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라벨링 문제가 가장 컸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부분의 업무 간소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튜터님이 오셔도 크게 도움받을 영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기기를 다루는 문제라던가 교사들도 그렇고 다 자체적인 선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셔서도 딱히 그냥 저희도 드릴 업무가 없었고 그리고 학생들도 알아서 기기를 관리했던 그러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튜터 문제는 학교 급이라던가 맞아요. 학교 내 분위기에 따라서도 그 필요가 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급의 또 차이도 있고, 네. 크롬북이 그냥- 또 크게 크롬북이 어쨌든 한번 세팅을 하면 많이 그쵸. 필요가 손이 안 맞아요. 가는 기기라서 그러니까 저희도 없었는데도 상관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사실 iOS만의 고민일 것 같기는 한데 iOS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에 대한 부담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펜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그냥 바로 배부를 했을 때 펜은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펜을 그냥 학교에서 보관을 해요. 반별로. 혹시라도 펜을 이제 다 개별로 배부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며칠 만에 펜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학교 혹은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학교는 아직 이제 내년에 받을 건데 고등학교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기를 가져오지 않거나 충전해 오지 않는 문제에 대비해서 그냥, 그리고 집에 가서 자꾸 그걸 활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으니까 그냥 교실마다 충전함을 놓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없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학교 사례를 들어보신 적은? 다 각자 이제 집에, 원래는 BYOD라는 게 집에 가져와서 써야 되는 게 맞긴 하죠. 네. 충전함에 대한 이제 고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게 다 디봇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스킨이 다르지 않은 한. 근데 이제 본인이 보관할 때는 본인이 이제 분실에 책임을 지는데 이 충전함에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가져가서 분실이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어디다 질 것이냐라고 하는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참 고민 때문에 저희 학교는 충전함 이제 설치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맞아요. 이제 충전함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담임 점도 한번 고민해 선생님들한테 보셔야 돼요. 또 새로운 부담이 되는 거죠. 그게 네. 기기 관리가. 네. 네.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 충전함 공동구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디번 예산을 활용해서 원하는 학교 신청해라.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신청했던 그 엑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10대에서 15대짜리 충전함, 15에서 뭐 20대짜리 충전함 이런 식으로 약간 구간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어떤 모델명을 정확히 제시하지는 못했고 그 금액대, 그쪽에서 이제 고려하고 있는 금액대로 나라장터를 찾아보니 한 15개 같은 좀 애매한 숫자의 충전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작은 충전함 또는 좀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충전함으로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충전함의 금액이 높아서 이제 그러게요. 학교에서는 매 교실마다 200만 원씩 써서 충전함을 놓을 수 없는 예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조차도 또 실제로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5구짜리 콘센트만 3개에서 4개 정도 넉넉히 누가 언제 충전기를 꽂아도 뭐 충전 못했네라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충전기까지 아이들이 이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뭐 충전함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이제 이거 디벗 그 사업 이전에 스마트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한 100여 대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충전함도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교사가 그걸 충전함에다가 다 충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충전함에 꽂혀 있는 이 선 하나하나가 다 엉켜요. 그래서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마 교실에 들어가도 아이들이 이 줄이 네 줄인지 저 줄이 네 줄인지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 단말기와 무선 충전이 되는 이 충전함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게 무선 충전은 또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구매하실 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 몇 년 전에, 죄송합니다. 예, 할까요? 네. 저희 학교가 몇 년 전에 이제 혁신고등학교 지원을 받아서 노트북을 꽤 많이 산 적이 있어요. 당시에 충전함도 한 5-6대 정도 교무실마다 구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과 또 최근 2년 사이에 그 BYOD를 경험을 비추어서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이제 충전함을 쓰면서 불편했던 점은 그것이 관리가 교사의 몫이 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 기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가장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도 기계는 그대로 충전함에 이제 있고 쓸 때마다 열어줘야 되고 또 충전해줘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었다면 1인 1기를 하고 나서 좋았던 점은 그러한 책무 자체가 아예 사라지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교사의 이런 관리 부담을 가장 우려했었지만 실제로 운영해보니 손이 거의 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저는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1인 1기기를 한 2년째 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원격 플랫폼을 다 도입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까 생각보다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경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안에 공감대 그 기기 선정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공감대 형성과 이러한 사례 나눔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오히려 어떠한 기기를 선택하느냐, 어떠한 장점이 있냐보다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책 선생님 네,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나눠주셨고요. 정말 학교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맞은 말씀까지 어느 하나 빠뜨릴 것 없이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직 디봇을 선정하지 않으신 학교도 계실 테고 이미 선정해서 활용하시는 곳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고 더욱더 디봇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스노볼 원더무브에서 제작한 스노볼러 디봇 활용기였습니다. 그럼 제가 인사하면서 마칠게요. 스노볼 어떤 원더무브.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